자, 본격적으로 정치 뉴스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화영 얘기입니다. 이화영. 저희 와이프가 이화선인데, 예.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2023년 5월 17일이죠. 수원지검의 1313호에서는 이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참 이렇다 저렇다 할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연 이화영은 진짜로 술자리에 회유를 받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은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예.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일단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회유를 진짜로 받았는데 진짜 받았다고 얘기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지금 진실 공방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있어요. 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대북 송금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이 주장한 술자리 연어 파티 회유 의혹 등은 전부 다 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겠다라는 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재심 청구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명숙 시즌 2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업자로부터 뇌물 받아서 그 뇌물 받은 돈 등이 동생 전세비 등에 사용된 게 다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심심하면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하면서 막 뭐 이거 그 당시에 검사들의 강압 수사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감찰도 했다가 난리를 쳤는데 네. 결국에는 나온 게 없어요. 재심 청구도 못해. 근데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만 피우고 막 검찰 욕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사건도 똑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뭐 일부 증언이 보완됐다고는 하는데 영수증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거 다 지난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방송에서 다 했던 이야기인데 영수증이 얼마짜리가 나왔느냐? 얼마짜리 나왔을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44,000원인가 54,000원인가 그래요. 44,000, 54,000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얼마라 쳐도 5만 얼마로 연어 파티가 가능합니까? 그건 그냥 늦게까지 조사받고 일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밥 시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파티까지는 안 되지만 네. 한 2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죠. 아, 그 영수증 가지고 무슨 술자리 연어 파티다 회유다 하는 게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도 부정하는 거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오해가 좀 있다.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바뀌자마자 갑자기 대법원에서 배척했었던 이 술자리 회유 증언 내지는 혐의를 들고 나온 거고 갑자기 어떤 특정 교도관의 진술이 새롭게 확보가 된 건데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정말 진실이라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김성태 회장이 있는 기업이 북한에 보낸 돈이 안 보낸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게 이 최초의 입회 변호인이 김광민 변호사가 아니라 설주환 변호사였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소속의 변호사가 왜 뭐타로 검찰과 짜고 회유를 합니까? 그래서 바뀐 김광민 변호사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한테 당신도 각식 회유에 가담했다라고 지목을 하는 바람에 설주환 변호사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고소하겠다 해서 고소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설주환 변호사, 당시 민주당 소속 변호사에게 이걸 검찰과 짜고 회유했을 때 정치적 이득을 누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뭔가 회유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을 때도 흰색 소주컵에 소주를 따라서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진술 확보된 교도관의 증언에 따르면 불투명한 병에 든 액체를 마시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진술 앞뒤가 좀 달라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를 감찰 좀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공교롭다. 네, 회유를 혹시나 회유한 건 아니냐, 혹은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증거를 좀 만들어낸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맥락들을 지금 다 설명해서 다른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찰 얘기로만 조금 이 연어 파티가 있었느냐, 재판 여부 이런 거랑 이화영이나 이재명 재판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럼 이제 저기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도관이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
조사 직후에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출정일지나 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면은 기록을 좀 해놓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본인한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가능성이 어쨌든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날짜가 계속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5월 29일이다, 17일이다 이화영이 계속 바꿨고 지금 여기에서는 5월 17일로 지금 특정이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쌍방울 법인카드로 네네.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집에 가가지고 49,100원 수원지검 연어식당에서 결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장혜찬이 얘기한 게 49,1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네. 왜 49,100원이냐? 1,000원 할인 쿠폰을 써가지고 5만 원짜리를 네. 49,000원에 샀고 봉투값 100원 해가지고 49,1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 이게. 썼구나. 예, 네. 쿠폰 써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건데 뭐 파티라는 게 말이 파티지. 그러니까 연어 그냥 푸짐하게 놓고 이제 소주 한 잔 먹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파티를 할 수 있는 양이네 아니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게 결제한 날이 5월 29일이에요. 그러면은 날짜도 다르네.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법무부가 특정한 날은 5월 17일이고 네. 이 지금 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날은 5월 29일이고 지금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그동안 언론이 확인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아기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그러면은 교도관들을 없는 거를 쥐어 짜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랬을까? 그거는 매우 위험한 장. 이건 정권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장난질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네. 뭐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불명확한 게 많다라는 거고 정치적 맥락을 이제 두 분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화영 재판, 하나는 이재명 재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민주당에서 지금 주목을 하냐면은 이 연합 파티가 있은 다음에 네. 공교롭게도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유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민주당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감찰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재명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다는 그 재판을 이제 무위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진술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지금 하시는 거죠. 두 분이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봐. 이게 뭐 맞다 틀리다고 해서 야당에서 그 정도 의심도 못 하나? 뭐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이 날짜나 영수증까지 매우 세세하게 팩트 체크해 주셨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 키맨이 아까 이기인 총장님이 말한 설주환 변호사죠.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변호인 입회 없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정도 되는 정치 사범이라면 정치인 출신의 피의자라면 대부분 다 변호인이 동행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는 어쨌든 설주환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이화영이나 그 진영과 틀어지기 전에 변호를 열심히 하던 시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이 내내 오락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 등에서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화영 측이 검찰을 공격해서 검찰의 주장을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이화영 한 사람의 일방 진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설주환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락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화영 측에서 그냥 뭐 저녁 조사 과정에 우리가 영화 보면은 조사받다가 설렁탕도 시켜 먹고 뭐 국밥도 시켜 먹고 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네. 야간 조사 피의자가 동의해서 그렇지. 하면 네. 그 과정에서 식사로 연어를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파티고 회유고 뭐 부적절한 어떤 술자리 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특정하기는 힘든 거고요. 네.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 교도관들이 없던 말을 새로 한 건 아니에요. 뭐 작년에 내가 사실 거짓말 말했습니다라고 말한 조사관은 없대요. 언론 보도를 보면. 아 그래요? 근데 뭔가 진술이 조금 늘어났다, 네. 보완됐다라는 게 아마 뭐 불투명한 병이다 뭐 이런 유형인 것 같은데 그 텀블러 쓴다고 해서 거기에 다 소주가 들어 있습니까? 아 그렇진 않지. 저는 커피 다 텀블러에 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불투명한 통이지 그 통 안에 어떤 음료가 들어 있었는지는 이걸 딱 술이다라고 단정한 교도관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먹었는데 이제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황에 대한 것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수증 나온 날짜와 법무부가 특정한 날짜가 한 열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요 정도 건과 의혹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검사도 부인하고 있고 입회 변호인도 부인하는데 아니야 너네는 술 파티를 했어라고 하기에는 지금 나온 진술과 정황들과 증거들이 너무나 빈약하다. 아하. 이거 가지고는 재심 청구 사유도 안 될 거예요. 아하. 소주병이라도 한 병 보였으면은 그게 거기서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투명한 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요. 10초만 네. 덧붙이면 네. 재심을 하려면 이 탄탄한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안 돼. 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결국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이화영을 다음번 이제 연말이나 3.1절에 사면해 줄 때 네. 지났어. 사면을 위한 어떤 네. 빌드업 아닌가. 역시 예. 재판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아, 있어요. 해보면 압니다. 네. 해보면 그러니까 압니다. 이거는 뭐 이제 민주당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만한 여지는 많은데 더 네.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뭐가 이제 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불투명한 게 좀 많고 더 이제 증거들이 나왔을 때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빌드업은 이재명 무죄, 이화영 무죄 쪽으로 지금 가려는 것 같다. 네. 예, 그거는 뭐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회유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상현 검사는 또 이 관련 사실을 굉장히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 박상현 검사는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박상현 검사도 입회 검사이기도 했지만 서현욱 검사도 그때 당시 담당 검사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현욱 검사가 이번에 인사 발령이 됐어요. 창원지검으로 멀리 갔네. 보내버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이 사람이 대검에서까지 그 직무대행으로 직무 대리로 이 다시 한번 사건에 입회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서 대검까지 찬성을 했는데 이번 번복됐어요. 이 참여 못하게 했어요. 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가장 사건을 잘 아는 검사가 서현욱 검사이고 박상현 검사인데 창원지검으로 보내버리고 네. 이 입회도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무엇일까? 것도 네.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당연히 뭐 박상현 검사는 이거를 뭐 부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실고망에 따라서 사실 이제 파장이 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서 술 파티를 열어주면서 회유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이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뭐 예상을 못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뭐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특정할 수 없는 게 네. 막 술자리 회유가 있다고 치면 맞는 말을 맞다라고 하라고 한 건지 네. 맞는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틀린 말로 바꾸라고 한 건지 아직 거기에 모르는 따라. 거잖아요. 네. 그 기업들한테 그 쌍방울에 이익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한 건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알라고 얘기했다는 건지 아무것도 나온 게 어떤 식으로 없기 회유하는지 때문에 모른다. 어떻게 파장이 클지는 모릅니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보통 얘기가 아닌데 술자리하고 연어 파티에 열어준다고 검사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라고 한다면 회유를 당합니까? 그 바보 그렇죠.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어 그것도 조사실에서 연어 파티 술 열어준다고 회유한다고 해서 회유 당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라서 그런 가능성은 좀 그러니까-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연어 파티 아니고 굴립 파티였으면은 그래 그럼 좀 굴립 파티였으면 좀 많이 달라졌을 저거를 텐데. 막 예. 냄새 피우면서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 굴비가 요 댓글에도 정도 사이즈였으면은 말이 달라질 수 있었어. 댓글에도 올라오는데 뭐 네. 연어든 굴비든 네. 그거 먹고 회유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 소주를 먹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재판도 하고 협박도 했는데 이제 일종의 네. 삼자 대면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자. 얘가 검사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검사가 야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이것까지 해주면 해주게. 너도 김성태 너도 여기는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맞추고 형량을 줄여줬을 이런 거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뭐 연어를 먹고 갑자기 49,100원짜리 먹고 갑자기 어이구 이렇게 마시는 게 있었네 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굴비였으면 45,100원짜리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사실은 이 대북 송금이 아니더라도 네. 쌍방울 법인 카드를 쓴 것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사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이거 공소 자체가 이 증거들이 오염됐다라는 쪽으로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 카드 받아가지고 엄한 데다 막 여기 뭐 하여간 자세히 말을 못하겠지만 엄한 데다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네. 이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썼나요? 아니 방송에서 말 못해 고소당해.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 카드도 있고요. 네. 설명 조금 보충해드리면 네네.
그 자동차 리스비도 쌍방울이 아, 대납해주고 그랬구나. 나왔고 그리고 자기 보좌관이랑 아들이 쌍방울에 취직해서 음. 출근은 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네. 월급을 받았다는 게 이제 전형적인 뇌물 주는 방식이잖아요. 정치권에서 음.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그게 거짓이다 아니다라고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날뛰는 건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의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이고 그걸 다 떠나서 쌍방울한테 받은 것만으로도 이화영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준희 평론가님 설명이 맞고 그래서 아예 증거가 오염되고 검찰을 탄핵해야 이게 뭐 재심 청구나 이런 사유 등이 되는데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거 이거 검찰이 뭐 이런 정도 것 가지고 재심이 청구될 가능성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쪽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뒤집는 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이화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다가 네. 그러다가 검찰에 회유가 있었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법정에서는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법정에서는 이거에 이제 어느 거에 맞는지는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이게 오염돼서 실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라는 게 되면은 이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 증거로 채택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게 시각이 우세한데 네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갈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 술자리 회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검찰을 공격할 건 또 아닌 게 네. 처음에 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했었던 그 기관이 경찰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경찰에서 처음부터 무혐의를 해서 이제 송치를 한 다음에 검찰이 다시 들여다봤는데 여기서도 뭔가 일시 안 맞고 상황 안 맞고 뭔가 결제 금액도 안 맞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무혐의하고 거기서 이제 대법원에서 배척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제가 재판 전문가로서 아, 그렇지. 아, 다 신뢰간다, 적은 거야. 이게요. 어차피 이화영 지사가 재판 도중에 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없다고 증언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회유가 있었든 없었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보고했다라고 한 게 재판 과정에서는 다 그냥 의미 없는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바꿔서 옛날에는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 등이 재판에서 다 의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검찰 수사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건 간에 재판정 나와가지고 아 나 그때 그 진술 저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면 없어지지. 법정에서 한 진술만 판결의 근거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설령 이게 만약에 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제로라고 봅니다만 회유에 의한 것이었고 오염된 진술이었다 해도 이미 이화영 전 지사가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는데 그 근거로는 그 검찰 조사에서 말을 했어요가 안 사용된 거예요. 네. 진술 법정 진술에서 본인이 아니다고 했어도 다른 재반 뭐 문서라던가 정황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거라서 이게 이 재판 결과를 뒤집는 데는 법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무조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100%는 아니고 참고 자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결국은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에서는 이렇게 했고 법원에서는 뒤집었잖아요. 네. 그럼 법원에서 얘기한 게 다 진실이냐 이것만 채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보고 어느 게 합리적인지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제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오염됐다라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보고를 안 했다 쪽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네. 어쨌든 세 분의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이 사건은 회유한 게 아닌 것 같다. 예, 별거 아닌데 약간 기사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법무부 감찰 지켜봐야 되는 건데. 예, 근데 회유했다라고 할 당시에 예, 변호사는 설주환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난 회유를 안 했다. 가담하지도 않았고 이화영 부지사 그렇게 진술 안 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 네, 변호사가 바뀌었을 때부터 아 회유했다. 당신 변호사도 가담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건데 그 변호사가 부천시의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고 네. 함께 공천을 줬었던 국회의원 누구냐?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이건태 의원. 음. 그런 재반 사항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게 사건이 갑자기 커지면 네. 주한이 형이 갑자기 뜬금없이 보수의 영웅이 될 수도 그럴 수 있겠네. 있죠. 아니 나 이번에 진짜 웃겼던 게 그 미인증 패널 이런 사람은 보수가 아니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한 친한 게 들어가 있고 막 조갑제 들어가 있잖아. 조갑제도 그거는 조갑제도 네티즌들이 만든 거야. 네티즌들이 만든 건데 어쨌든 거기에 뜬금없이 설주환이 있는 거야.
이미 설주환은 못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한이 형은 넘어온 지 좀 됐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근데 방송에서 민주당 소속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하세요. 민주당이 아니야. 민주당 소속 아닌지는 오래됐어요. 아니, 소속은 아닌데. 근데 민주당 TO로 들어가가지고 방송하신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범민주 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매우 불쾌 싫어한다. 그래요? 설주환이를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국힘도 이제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애들을 보수로 쓰냐. 요새는 주한이 형님이 그 종편이나 이런데 민주당 목소리는 거의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적이 세밀해였다가 맞아, 무소속되면서 여기서 그거는 이제 요새는 거의 안 나올 거고. 요새는 거의 이제 친한계 패널로 활동 중이죠. 아 정말이에요? 어쨌든 설주환 변호사의 입장 바꾸기가 이 논란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년 만에 장외 투쟁을 계획을 하면서 전국의 당원 5만 명을 모으겠다. 무려 5만 명이나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난 2월에 동대구역 앞에서 집회 5만 명을 모은 역사가 있죠. 그때는 이제 손혜원본 목사나 뭐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보수 집회였는데 이번 일요일에 국민의힘 집회에 과연 5만 명을 모을 수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거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애 투쟁을 하는데 5만 명이나 모아서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제가 먼저 예언 한번 해볼게요. 예언. 국민의힘 추산 10만 명 왔다라고 할 거고요. 네. 경찰 추산 1만 명 왔다고 할 거예요. 이게 추산하는 집계가 오, 다르니까. 경찰 추산도 많이 잡으셨네요. 1명 정도는 모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경찰 추산 1만 명. 실제로는 10,00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대구에? 보통 근데 한 10배 뻥튀기하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집회를 한 보통 10배 차이 나요. 그럼 사실은 1만 명보다는 좀 더 왔을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으니까 경찰이 추산하는 방식과 이게 왜냐면 이 통신사 기록 보면은 이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풀려서 좀 유동인구까지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쨌든 꽤 많이는 모일 것 같다. 지금 뭐 국힘 뭐 당원도 있지만은 국힘 쪽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총동원령 내려졌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거의 뭐 진돗개 발령 정도네요. 근데 뭐 사진으로 비교가 될 거라 네. 그 세이브 코리아가 탄핵 반대 집회 동대구역에서 했을 때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그때 5만이 아마 경찰 추산 5만일 거예요. 그 정도로 동대구역이 가득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건은 인원 동원과 인파 측면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사진으로의 임팩트가 나오느냐. 그렇지. 그게 하나의 관건일 것 같고,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제 장애 집회를 2번 했습니다. 국회에서 했어요. 국회 경내에서 본청 계단 앞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자체 내부 평가가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매가리 없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사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지. 근데 이게 당이 주도하는 6년 만의 장애 집회예요. 그동안의 장애 집회들은 다 시민단체나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거였고 당이 주도하는 6년 만의 장애 집회고 동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사진과 인파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메시지들이 주말 새에 얼마나 많이 퍼지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황교안 전 대표 때처럼 그때는 광화문에 매주 모이는 게 너무 장기화되면서 당협들도 지치고 소득도 좀 없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장기화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거점 도시를 한 번씩 돌면서 지방 당원들을 일깨우고 지방 여론을 환기시키면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막 몇 달 할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대구, 부산, 뭐 충청권, 수도권 뭐 이렇게 그냥 딱딱딱 찝고 그 다음엔 또 국회에서 싸운다라는 그 정도 플랜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때 장애 투쟁 집회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나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안 답습하려고 되게 안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5만 명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을 일인데 요거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장애 투쟁을 한다라는 것에 또 5만 명 정도는 모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아마 지방 경북 대구 쪽 당원들 팍팍 긁어서 뭐 한 명당 뭐 3명씩 데리고 와라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렇죠. 하죠. 당협에다가 이렇게 지시 공문을 보내거나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날 집회 있으니까 한 명당 10명씩 좀 데리고 와주세요.
뭐 청년 당원들 이만큼 좀 동원해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박박 긁으면 5만 명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명수가 커야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원 그래도 아무리 큰 집회라도 보도를 안 하는 집회가 있고, 그 내용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를 막 하는 집회가 있는데, 지금 요 집회가 어떻게 보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하나의 꼭지 많은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주제를 통해서 집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야당도 문제가 있고 뭐 특검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버리면 이 당원들은 올 수 있는 동의이 될 수 있겠지만 비당원들 내지는 이 집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회가 파급 효과가 있으려면 비당원들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마음에 동조해가지고 참여하는 집회가 찐 집회인데 그렇지. 당원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는 좀 보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제를 확실히 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주제를 찾아서 집회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제가 또 예언 하나 할게요. 또 예언, 예. 예언가네 오늘 뭐. 이런 게 재밌어. 원래 네. 예언해야지. 이제 신문 헤드라인에 주말에 열리잖아요. 네. 월요일자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이재명 탄핵 외친 대구 보수 집회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탄핵 얘기는 100%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긴 총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딱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사법개혁, 뭐 민주당에서 하는 대법원장 뭐 압박이라든지 이것도 불만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수사하는 거 이것도 불만이고, 뭐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로 하면 헤드라인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선명하게 원래 장외 집회의 성격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더 흥분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더 센 얘기가 막 이렇게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 끌어내리자, 이재명 탄핵하자가 그러면 언론이 보기에는 딱 그거거든. 이재명 탄핵 이제 시동 건다. 국힘이 이렇게 물론 의석수가 안 되니까 정족수가 안 되니까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외 집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맞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정교하게 의원들이나 원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메시지를 뭐 당 대표가 이렇게 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과 여기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황교안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그걸 모르지 않으니 우리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되게 위험해진다. 이게 이제 강성 보수의 니즈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와? 왜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원내에서 그렇게 당하기만 할 거야? 너희들 바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톤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 국회 안에서 싸우는 게 베스트죠. 근데 사실 그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 부결시키는 걸 보면 좀 서운하대. 이거는 진짜 그 남의 집 살림살이에까지 끼어들어서 국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야당 무시를 지금의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마냥 국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과연 능사인가. 그렇지. 매번 당하기만 하는데 네. 뭔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지역이나 핵심 지역의 보수층을 결집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매주마다 반복되고 피로감이 쌓이면 좀 부정적일 거라고 보는데 거점 도시 순회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탄핵 반대 집회 때도 부산역에서 한번 크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도 그때는 부산에 굉장히 오래 머무르고 할 때였는데 거기 안 가신 분들도 그냥 그 지역 동네에서 막 말이 옮겨 다니고 수군수군하고 막 화제가 돼요 일단. 네네네. 그리고 지금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여전히 흩어져 있고 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에 움츠러 있는 보수 진영을 좀 회복하고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이다, 네.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라도 하고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처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무슨 뭐 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네. 일단 열이 나면 해열제라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이 장애 집회가 나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짧게 뭐 이게 내가 반박이라기보다는 지금 보수가 정말 위축돼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위축이 안 돼 있어요. 보수에 이제 위축돼 있는 분들은 그것도 맞네요. 예. 이 정당은 내란 정당이야. 이 정당은 네. 이거 비상 뭐 탄핵 찬성해가지고 내가 쪽팔려서 보수라고 내가 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위축돼 있어서 지금 무당층으로 옮겨가 있거나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회를 한다고 보수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자축하고 있지. 예, 위축 그러니까 때문에.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거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간사 선임도 뭐 인정 안 하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의식 맞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또 장애 집회에서 정치적으로 풀겠다라는 건 좀 국민들한테 공감이 안 될 거다. 그것도 결국 추미애든 무슨 민주당 지도부든 따로 만나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법사위에서의 난동을 이렇게 바깥에서까지 확전하는 모습 듯한 이런 모습들 보이는 건 그렇게 환영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도 그러네. 또 하나는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아마 분명히 이 집회에 또 성족이랑 같이 또 흔들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근데 지금 야당 그리고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한미 회담 가지고 비판하고 있고 이젠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할 말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너무한 건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성조기가 나오는 집회의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보편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도대체 한미 회담 비판하면서 성조기 흔드는 이유는 뭐지? 이게 뭔가 미스매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라는 게 되게 정밀하고 내야 되는 메시지가 되게 명확해야 되는 건데 막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갑자기 성조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진짜 위축이 아니라 자축하는 그냥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저게 너무 세련된 엘리트 의식 같이 느껴요. 그냥 우리는 멋있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이야. 우리는 국회 안에서 언론과 뭐 근데 뭐 개혁신당 세속으로 엄청 무시받고 서름 당하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뭔가 하나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고 계속 세련된 척하는 게 능사냐? 좀 투박하겠죠. 이상한 말도 나올 거예요. 그 지도부에서 현수막 통일하라 했는데 이상한 간판. 성족이면 다행이야. 이스라엘 국기도 나올 거야. 나 알아. 이스라엘 국기도 나올 거야. 막 별 있고 유대 다윗의 별 있고 알지만 때로는 그렇게 투박하고 좀 약간 그 세련되지 않아도 뭐라도 할 때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완벽하고 이게 좋은 해답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끓는 물에 그냥 죽어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소리라도 꽥 한번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니즈도 있다는 거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탄핵 관련된 촛불개혁연대 그 집회 엄청 나갔잖아요. 네네. 그 김민웅 씨가 대표로 있는 김민석 총리 형 거기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이상한 소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언론이 그것도 일부 비판하지만 주된 꼭지는 그러니까 메인이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 탄핵 필요하다 막 이런 게 메인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대구 집회에 있는 약간 이상한 장면들이나 좀 센 발언들도 보도하겠지만 메인 야마는 뭐 아까 김준희 평론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결집해서 싸운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지적엔 동의하지만 한 번씩은 그런 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애투쟁도 사실 이제 이런 걸 또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저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보수는 집회를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집회보다 장애투쟁보다 경제적 유능함, 정책적 선도감 이런 것들로 국가를 끌어왔었던 사람들인데 야당이니까 해야지,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해봐야지 라고 하는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와 실수들이 나오겠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정책적 유능함 내지는 그 실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안 보이지만 더 빠른 길이다. 하던 대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 민주당이 중도 보수인데. 그러니까 원래 집회와 장애투쟁은 민주당 영역의 것이었지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게 원론적이고 정답인데 지금 정치에서는 저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로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하자면 거기에 이제 이주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에서 내는 정책이나 메시지 보면 거대 양당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좋아. 근데 그게 정당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 계속 답보 상태잖아. 뭘 해도. 그러니까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가 3당 해봐라.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맞는 말이야. 그 방법이 맞지. 근데 그런 식으로는 요즘 같은 정치 현실에서 주목을 못 받고 기사가 안 되고 국민들 대다수가 그러니까 정치 초공화청 말고는 얘네가 무슨 주장하는지 무슨 정책하는지도 다 관심이 없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게 원론적이고 이상적이고 맞는 말인데. 그 이상적인 방식만 가지고는 이 점점 더 험난해지고 극단화되는 현실에서 정치적 주장이나 존재감을 발산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인 거죠. 정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장애투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될지 주말의 결과를 Yes. 보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